여기 분노한 채 산부인과 의사를 붙잡고 욕을 하고 있는 우루과이 여자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그녀는 만삭의 배를 한 임산부였고 양수가 터져 당장이라도 수술이 필요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이 여성은 한국의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더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생떼를 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루과이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나키아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제일이라며 추켜 세우곤 했어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은연중에 무시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발전하고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탄탄한 기반이 잡힌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미국 이외의 나라를 무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못했을 것 같네요. 고정관념에 박힌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면 쉽게 바꾸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보통 우루과이의 여자들은 대학교를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집안에 식품 사업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집안에 여유가 있다 보니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원래 더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우루과이는 유일한 대도시인 몬테비데오를 제외하면 유흥거리나 볼거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유층들은 경제적인 여건과 시간적 자유만 있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딱히 우루과이를 벗어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18살적 부모님을 따라 3달 정도 뉴욕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이었죠. 물론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문화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잘 발달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채 5개월이 안 될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미국에 머물기는 했지만 제가 느낀 바는 딱 유흥을 위한 도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네요. 타임스퀘어나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데다가 아름다운 공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뉴욕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산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있다 떠난다는 인상이 강했으니까요. 치솟은 물가나 일반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월세 같은 것들로 말이에요. 이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우루과이로 돌아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네요. 저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몬테비데오에서의 생활에 참 만족했네요. 치안이 좋지 못한 이웃나라 브라질과 다르게 우루과이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더불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문화가 혼합되어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죠. 더군다나 내과 의사로 일하게 되면서 같은 병원의 의사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저에게 몬테비데오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쑥스럽긴 하지만 결혼 후 저의 인생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했어요. 아무 탈 없이 여전히 건강하신 부모님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게도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늦둥이 막내 동생 때문이었죠.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보였어요. 이 때문에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은 입을 모아 여동생을 뉴욕으로 유학 보내야 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욕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순수 미술을 전공하는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뉴욕은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인데다가 미술관과 박물관이 넘쳐났기 때문에 여동생이 예술적인 영감을 받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니까요. 메트로폴리탄 같은 유명한 박물관에서 세계적인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하지만 동생은 뉴욕으로 4995 유학을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죠. 여동생은 나름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저희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최대한 여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겠지만 이건 여동생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다행히 계속된 반대에 단념을 한 여동생은 가족들의 뜻에 따라 뉴욕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더군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뉴욕에는 여동생을 보살펴주고
지원해줄 형제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동생의 문제가 끝난 줄 알았지만 저희 가족들은 단순히 여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한 가지 까먹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여동생의 끈기가 대단하다는 점이었죠. 친구들과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던 동생은 가족들에게 한 통의 편지만 남긴 채 호련히 사라졌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다는 편지 말이에요. 연락을 받자마자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장 여동생을 데려와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기도 하셨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으려고 하시면서요. 물론 저라고 왜 한국으로 간 여동생이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여동생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섣부르게 움직일 수가 없었네요. 여동생은 한국으로 간 이후 모든 가족들의 연락을 다 피한 데다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여동생 때문에 자리에 드러눕기도 하셨습니다. 언니로서 가족 한 명 없는 한국으로 향한 여동생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원래 동경한 것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유학을 가서 애매한 나이에 헛바람이 드는 것보다야 어린 나이에 일찍이 현실을 깨닫고 뉴욕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별로인지 알게 된다면 뉴욕에서의 유학 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동생은 이번에도 저희 가족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주었네요. 한국에서 누구보다 잘 지내는 여동생은 우루과이로 돌아오기는커녕 한국에서 정착할 기세였어요. 간간히 연락을 해오는 여동생은 한국에 오기 너무 잘했다며 말하는 통에 부모님과 형제들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했죠.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대표로 여동생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루과이로 돌아와 뉴욕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자고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면 여동생이 우루과이로 들어올 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동생은 오히려 가족들이 왜 자기 꿈을 방해하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여동생이 말하길 한국에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과정은 참 힘들었다고 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 취업에 버금가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여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동생은 이게 다 한국으로 유학 가길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하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여동생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여동생의 노력은 무시한 채 가족들의 욕심만 덮어씌운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죠. 제 사과 한마디에 기분이 풀렸는지 여동생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허락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여동생은 몇 가지 증거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네요. 여동생이 보내준 사진에는 깜깜한 밤중에 혼자서 산책을 나온 여동생의 모습도 있었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모두 확인하자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는 좀도둑도 소매치기도 없다고요. 여동생의 말을 믿지 못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손꼽혀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람은 드문드문 있었지만 한국의 치안만큼은 다른 어딜 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최고라며 칭찬을 했어요. 그 말에 안심을 하게 되었죠. 이후 저는 가족들에게 여동생이 한국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학업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는 여동생의 사진과 함께 근황을 알려주자 가족들의 화도 처음과 달리 많이 누그러들게 되었죠. 저는 다른 가족들과 여동생의 사이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요. 여동생과 가족들의 화해로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저희 부부는 그토록 꿈꾸던 이세를 갖게 되었네요. 뒤늦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저희 부부는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도 크게 축복해 주었어요. 참 기쁜 나날이었답니다. 야간 수술을 할 때면 빈혈 증세를 느낄 만큼 약한 몸이었기에 저는 되도록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은 쉬려고 노력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산부인과 담당 의사인 친구 역시도 저의 몸을 걱정해서인지 무리되는 일정은 모두 취소를 하라고 말을 하기도 했죠. 한 번도 일을 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네요.
무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요. 그리고 아이가 7개월 차에 들어갈 무렵 여동생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처음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면서요. 비록 작은 전시회였지만 여동생이 처음 낸 결과물이니만큼 꼭 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 뒤 한국에 가게 되었죠. 원래라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갔겠지만 모두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만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여동생을 보러 가는 것이긴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안전에 관한 것이잖아요. 여동생은 서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했지만 뉴욕만큼 화려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몬테비데오처럼 이국적이거나 아늑한 느낌이 나는 도시 일리도 없었고요. 하지만 송도에 도착한 순간 저의 생각은 180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송도는 제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넓고 쾌적한 해수공원을 중심으로 높은 고층의 센트럴파크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은 마치 수중도시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해수공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 아니라 수질 관리가 잘 되어 다양한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을 본 순간 한국의 역사가 짧다고 생각한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기도 했죠. 거대한 빌딩들 사이에서 고즈넉한 한옥마을은 한국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옥이 주는 멋스러움과 매력은 그 어느 나라와 겹치지 않을 정도로 독보적이기도 했고요. 전시회를 가기 전 송도 구경을 시켜준 여동생은 깜짝 놀라하는 저희 부부를 보자 뿌듯해했어요. 여동생의 친구들 또한 한국에는 구경할 것이 많다며 설명해준 탓에 더 기가 살았던 모양이었죠. 그러나 기뻐하던 것도 잠시 전시회를 가려던 찰나 저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다시피 하게 되었네요. 양수가 터지고 만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던 순간 여동생의 친구는 곧바로 구급대원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한국어가 서툰 남편과 여동생을 대신해 전화를 건 것이었죠.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자 여동생의 친구는 통역사 역할을 자처하며 같이 응급실로 가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응급실에 도착함과 동시에 산부인과로 옮겨지게 되었고요. 제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곧바로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의사는 갑자기 저에게 아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쌍둥이 중 한 명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요. 배에서 퍼지는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복통은 점점 심해졌지만 저는 있는 힘을 짜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의사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 가겠다 말하는 저에게 남편은 쌍둥이 모두 잃을 수는 없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고 결국 당장 응급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수술이 끝난 마취 기운으로 인해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눈을 뜨고 남편에게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쌍둥이 모두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비록 쌍둥이들이 미숙아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무리 없이 건강하다며 저를 안심시켜주기도 했죠. 쌍둥이가 미숙아인데다가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없었기에 저희는 해외 비자를 연장한 후 한국에 더 머물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랍기 그지없었네요. 아이만 챙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아이뿐 아니라 산모까지도 챙겨주었습니다. 식단부터 건강까지 모두 말이에요. 비록 저는 외국인이라 한국의 국민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루과이보다 훨씬 싼 병원비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급 병원에 맞먹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니 입에서는 억소리가 절로 나왔죠. 그렇게 의료진들의 보살핌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쌍둥이들까지도 별탈 없이 회복한 후 태어날 수 있었고 저는 마지막 날 의사를 찾아가 직접 사과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의사는 아이의 상태가 위급해 출산 후 충격을 받을까 미리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의사의 말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아니었다면 저희 쌍둥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을 거란 보장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루과이에 돌아온 후 가족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좋은 점만 늘어놓게 되었네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와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말이에요. 꼭 가족 모두 한국 여행을 가자며 말을 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송도에서만 막을 내린다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니까요. 만약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랐을 텐데요. 나중에 저희 쌍둥이들 역시 유학을 보내게 된다면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요. 한국만큼 치안의 안전함과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